안녕하세요. 꿈드림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부동산 용어가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이지요. 이 삼총사의 제도의 취지는 집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로 인해 은행과 개인의 재정 상태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출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 DSR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실게요.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서 LTV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담보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들어갈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택 가격의 LTV 비율만큼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 기준 비율이 다르답니다. LTV 계산법은 LTV에 주택 가격을 곱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LTV가 60%다 하면 아파트 가격이 1억이고 LTV가 60%일 때 1억에 60%를 곱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LTV가 6천만 원이 되고 부동산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KB 시세 기준으로 경매의 경우에는 감정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가 담보 가치를 결정하게 되지요.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인데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로서 연봉을 빚 갚는 데 다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이 나의 총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책정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을 판단할 때 사용하게 되어요. DTI의 계산법은 주택담보대출 원금 더하기 이자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간 총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의 DTI가 40%라면 5천만 원 곱하기 40%는 2천만 원이지요. 즉 내가 1년간 갚아야 할 상환 원금 더하기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보통 20년에서 30년 장기 상환으로 빌리게 되는데 DTI는 퍼센트가 높을수록 대출 금액이 많아지고 상환 기간 또한 길수록 대출 금액이 많아진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부채, 즉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이 포함이 되고 부채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나의 소득과 관련하여 총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DSR의 계산법은 주택담보대출 원금 더하기 이자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원금 더하기 이자 상환액을 연간 총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DTI와 비슷하지만 DSR은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시키지만 DSR은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야 하는 방식이랍니다.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에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1천만 원인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500만 원일 경우 DSR은 2,500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50%가 된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지난번 내려준 귀한 봄비로 날씨가 많이 봄봄해졌지요. 꽃들도 하나둘 고개들을 쏙쏙 내밀고 들이밀고 봄 기운 받으시고 화사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